덴마크에 구금되어 있는 정유라 씨,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귀국하겠다고 했었는데요. 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정유라 씨 마음을 바꾼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뭐 결정적으로 한국 특검이 그 불구속 보장 못한다. 범죄 혐의자와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네. 그 부분에서 그 결정적으로 본인이 가면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본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가 지금 정유라 씨한테 가장 중요한 게 아이 문제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그리고 구치소 환경 문제가 덴마크는 뭐 TV 시청도 가능하고 그다음 전화까지 가능하고 면회도 수시로 가능한데 한국 구치소는 그런 게 전혀 불허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덴마크에 있는 게 나중에 설사 추방이 나오면 그때 나올 때 대응하더라도 지금 스스로는 안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 정유라 씨 변호인이 얀 슈나이더 변호사라고 네, 상당히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국선 변호인이라는 그 기존 발언이 거짓말이었다 이런 논란도 비춰줬었는데 교체가 됐다고요. 예, 얀 슈나이더라고 사선인 같습니다. 국선이 예.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28일간 긴급 구속 결정에 대해 항소를 했는데 예. 이게 덴마크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예. 그런 걸로 볼 때 우리도 한국에서도 어떤 사건 의뢰를 했는데 잘 안 되면 교체하는 게 다반사인데 네. 아마 더 센 변호사로 아마 교체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됩니다. 네. 네. 지금 정유라 씨가 자진 귀국을 하지 않고 계속 저렇게 버티게 되면은 송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시간이 걸릴 테고 그렇죠. 특검 기간 안에 과연 소환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정유라 씨가 들어올 생각이었으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거죠. 예. 근데 선임한 걸로 봐서는 어떤 법적 대응 조치를 갖다 하겠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여권 무효 조치가 10일 한 3일 후에 발효되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강제 추방 조치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도 되면 강제 추방 조치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강제 추방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런 광범위하게 그 피의자에 대해서 그 권한을 줬기 때문에 예. 그걸로 하고 다음 범죄인 인도 협정도 유섬나 씨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은 거기서 보시다시피 그게 인도 요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계속 이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기간이 2월 말 아닙니까? 네. 길면 3월 말까지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아마 어떤 이런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들어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 예. 그럼 만약에 특검 그 수사 기간 안에 귀국하지 못하면 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정유라 씨의 진술이 네. 어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대의 학사 비리 이런 문제의 결정적인 진술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유라 씨는 최순실 씨가 전부 이렇게 짜놓은 구도 안에서 이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은 건 맞는데 예. 본인이 어떻게 이대 학장 총장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해서 그럴 리는 없고요. 그다음 삼성 측의 어떤 그 특혜 문제 있습니다. 지원 문제 이 부분도 최순실 씨가 아마 삼성 측 사람을 만나서 만났지. 최순실 씨가 내가 이런 특별한 부탁을 해서 너한테 특혜를 줄 것이니 같이 가서 같이 말씀드리라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아마 이런 삼성 특혜라든가 이대 학사 비리를 갖다가 기소하거나 하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지금 이대 특혜 입학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남궁곤 전 입학처장 네, 예. 특검이 구속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소설가 류철근 교수에 의해서 두 번째 영장 신청인데 이대 학사 입학 비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소환 예정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경희 총장이 저번 국회 조사에 나와서 최순실 씨 모른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하고 최경희 총장 간에 수십 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예. 거기다가 또 남궁곤 이분의 그걸 보면은 압수를 하고 그다음 교육부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고요. 특히 남궁곤 입학처장이었죠. 이 몸체 아닙니까? 예. 이분이 면접관들에게 아시안 게임 금메달 리스트를 뽑아야 한다고 지시까지 한 게 지금 예.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김경숙 씨까지도 예. 네. 소환 예정에 있습니다.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그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그리고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기존의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네. 됐어요. 좀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혐의가 포착이 됐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현직은 아니지만 고위직 그 전 공무원이고 차관이라면요. 예. 그다음 신동철 씨 같은 경우는 청와대 비서관까지 지낸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때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상당한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에 네. 피의자 신분하고 왜냐하면 피의자 신분을 함부로 해놨다 나중에 이게 무혐의가 된다 이러면은 특검이 무리한 수사, 예. 보여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혐의는 확보됐다고 보입니다. 예. 네. 그 블랙리스트 작성의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윤선 문체부 장관 또 네. 김기춘 전 김기춘, 비서실장 소환이 될까요? 다음 주 초에 특검에서 소환하기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최순실 게이트와 박 대통령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하는 데 박 대통령이 상당히 깊이 관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김재열 사장은 사실 삼성의 로얄 패밀리 아닙니까? 네. 네. 그 사위에다가 삼성가에 그다음 그 자기 아버지도 사실 유명한 유력 언론인이고 네. 그래서 먼저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네. 그럼 거기에서 상당한 부분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지금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네. 어제 이분을 조사했죠. 다시 예. 조사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김재열 사장의 진술 중에서 좀 빠지거나 예.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는 정도의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그 삼성가의 이런 특혜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지금 느낌입니다. 네, 예. 이 어제 임 사장 조사 부분에서 이제 밝혀진 게 장시호 씨의 그 한국 동계 그렇죠. 스포츠 영재센터 여기 네. 후원을 했다. 상당한 금액이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어떤 삼성에서 특정 기업에서 이런 또 개인한테 이런 특정 상당한 금액 후원할 때는 이거는 어떤 대통령이라든가 어떤 정부의 고위층의 네. 어떤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 그 압력이 결국 제3자 뇌물 제공하고 관련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그 동계 영재 센터 네. 그 진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특검이 삼성그룹 고위층 곧 소환할 것으로 알려져 네. 있는데 관심은 과연 이재용 부회장 소환될 것이냐에 몰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볼 때 특검이 이렇게 삼성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렇게 뭐 하는 걸로 볼 때는 마지막 타겟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아닐까. 예.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뭐 지금 실질적으로는 회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한국 최대의 기업을 이렇게 회장을 갖다가 지금 앞으로 수사에 막 빠지 타겟으로 삼을 때는 상당한 개연성 아까도 말씀하신 김재열 사장이라든가 임대기 사장에 통해서 그리고 이때까지 나타난 정황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 혐의를 확보했다고 보고 그리고 네. 그 이런 모든 그 지원이라든가 특히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에 대한 어떤 찬성 그게 7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이전 이후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혐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용 부사장도 소환될 가능성이 특검에 의해서 그건 상당히 농후하다 그렇게 추측됩니다. 예. 네. 이 삼성에 대한 수사가 이 정도로 진척이 된다면 이제 다른 기업들, 네. 롯데라든지 SK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뭐 시간 문제라고 봐야겠죠. 특검으로서는 삼성만 하면 또 삼성 죽이기에 특검이 네. 그냥 올인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그 여러 가지 국정 개입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어떤 기부 요구 네. 이런 게 사실 뭐 SK도 있었고 롯데도 많은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를 갖다가 그만둘 경우에는 또 다른 의혹을 받거든요. 예. 오히려 특검이 너무 그 특정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게 특검으로서는 삼성에 대해서 하더라도 네.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네. 네. 일단 특검은 삼성하고 박 대통령 사이에 최순실 씨를 매개로 뇌물이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삼성은 자기네들은 피해자라는 그렇죠. 입장이고 과연 그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 제3자 뇌물 제공이라는 게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게 있어야지 제3자 뇌물 제공이 됩니다. 일반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필요 없고 직무에 관해서 돈을 받으면 그게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네.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또 필요하고 그걸 과연 삼성 측에서 이야기할 것이냐. 예컨대 삼성물산 합병에 관해서 국민연금에 해서 이런 혜택을 달라. 이걸 진술할 것이냐.
그렇게 안 하고 대통령도 이게 국가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엘리엇이라는 미국 그 어떤 그 예, 투기 뭐 스펀드, 투자 악마 뭐라 그럽니까 네. 이게 그런 사람에 의해서 우리 삼성이 휘둘리는 걸 막기 위해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찬성하라고 했다. 이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이게 입증이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삼성도 이게 자기들이 강요라든가 대통령의 어떤 은근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거는 제3자 뇌물 제공은 될 수가 없거든요. 예. 네. 아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진짜 앵커님 말씀대로 이제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제 헌재 변론기일에 네. 유일한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부분은 안다. 이야기를 네. 쭉쭉 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될 것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오후에 어떻게 했냐 네. 이런 거는 난 모른다. 또는 이야기할 수 없다.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날 윤전추 행정관 혼자서 출석한 거는 있죠. 네. 다른 지금 증인들이 예정돼 있는데 예. 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랑 이런 걸 보고 어떤 조율을 하겠다. 네. 아니면 지금 윤전추 행정관이 말한 게 잘 모르겠다, 말할 수 없다는 건 아직 조율이 덜 끝났다. 네.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